다들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추경호 재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없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저런 사람들이 자기 완전히 그 확신에 대한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점점 동질성의 오류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질성의 오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가 올 것 같아, 뭔가 터질 것 같아 했을 때 그 터질 것 같아라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모두가 터지지 않다, 괜찮다, 안전하다, 그냥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대다수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모사드 안에서 주로 많이 그래요. 이란이 핵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데빌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대 토론을 하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주장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좀비가 번지는데 이스라엘만 괜찮았다라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더라도 유럽 경기 침체, 미국 경제의 침체, 중국 부동산 붕괴 등이 다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 지금 매일매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추경호가 지금 가져야 되는 시각은 이런 위기에서 한국 경제가 부채를 버틸 수 있겠느냐. 또 지금 이 고환율로 가고 있는데 이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요. 자,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된다는 건 우리가 파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사는 게 더 많아지죠. 개별 가게로 이야기하자면 적자가 나는 만큼의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수출하려면 우리가 뭡니까? 수출하고 달러로 돈을 받지요. 근데 수입하려면 그 달러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달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환율이 오르는 것만큼 달러 수요가 많아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한국의 이 자본 유출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외환 위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보통 심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고나 그런 안정성들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으로 그것이 염려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납득을 시켜야죠. 지금 정부는 환율에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순식간에 1,400원대가 뚫리고 지금 1,430원대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430원대의 이 환율도 언제 뚫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고 그냥 밀고 가고 있어요. 자, 오늘 또 더 많이 떨어져서 이제 1,4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일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이 환율 방어할 능력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의 부채가 터질 수 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시한폭탄이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지 지금 가까이에 국가 재정이 붕괴되어서 국가 신용부도 현상, 디폴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야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가 부도가 안 나도 은행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나면 그게 재정 건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은행들이 상하기 결국 은행 등이 수백조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그 부도를 누가 메꿔야 됩니까? 그 부도를 메꾸는 거는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안정되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국가 재정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경호는 어제도 뭔가 하면 자, 감세와 규제 완화로 망한 영국과 한국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영국과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영국이 한국을 참고했어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 민주당 의원이 소득세 최고유 세율 폐지 등 감세 정책이 결국 정부가 영국처럼 될 거 아닌가,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될 거 아니냐니, 영국 감세 정책과 철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감세가 문제가 아닌 재정 건전성의 문제다. 우리는 감세 정책을 고민을 해서 내놨고 한국이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은 영국이 참고를 했더라면 그런 사태가 안 났을 거라고 큰 소리를 뻥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인세 내리면 투자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법인세 내린다고 이렇게 투자가 늘겠어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요, 4분기 수출 전망이 3분기보다 악화된다. 무역협회가 경기 침체 자재값 올라 4월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기업도 은행 빚이 100조가 넘어서 대기업의 이 대출 잔액이 100조 5천억쯤 되고 6개월째 증가하고 올해 18조가 증가했는데 금리 쇼크 탓에 대기업이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금 빚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유가가 지금 200만 배럴을 하루에 감산한다고 오페크 플러스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미국과 지금 석유 패권 전쟁을 났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러시아와 한패가 되어서 이렇게 석유를 감산해서 석유 가격을 올려서 미국과 서방 진영의 항복을 받겠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역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내부 보고서에 백악관이 러시아와 사우디의 석유 감산을 디제스트 재앙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지금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지금 더 폭등할 거다. 그러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고물가로 지금 고물가 인플레가 지속될 거고 달러가 초강세라서 킹달러인데 그럼 그 킹달러에다가 또 원유 자체 가격이 또 달러로 표시되는 가격이 올라가서 한국의 지금 수입 물가는 엄청나게 비싸질 거다. 그래서 킹달러에 대한 데미지 그리고 유가 인상 그리고 공공요금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5.6%고 뭐 2달 연속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지만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5, 6%대에서 계속될 거다. 그래서 고환율 등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환위기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 매경에 보면요. 가계부채가 위험 구간을 한참 넘어서 금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고 한국도 올려야 되는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IMF가 지금 위기 징후 지표로 진단하는 8개 지표 중에서 3개 부분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고 2분기 가계빚이 1869조로 역대 최대고 정부 부채도 위험 기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자, 무역 적자 행진이 경상수지에 지금 부담을 주고 대만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수출 구조가 취약하고 이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당국자들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호가 계속 과거와 같은 외환 결제가 되지 않는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늘어난 빚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서 이제 이 버블을 만들었는데 버블이 꺼지면 가계 기업이 67조에 달하는 이 신용 손실을 입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기 외채 등 대외 건전성이 겉으로 보면 양호하지만 무역 적자가 과거보다 너무 심각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지금 계속 나고 있고 지금 대만, 우크라이나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한국도 세계 자금의 이탈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 외국인이 175억 불을 매도했고 중국하고 갈등하는 대만에서는 고작 56억 불만 빠졌어요. 한국이 지금 순유출로 19억 불이 유출되어서 아시아에서 일본,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유출이 많고 가계부채에 북핵 위기까지 있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력 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태롭다. 국내 채권 시장도 살얼음판이라서 외국인 자금이 10개월 만에 순유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물가도 2달 연속 상승세가 꺾였지만은 계속 5, 6%대의 고물가가 지속이 될 거다. 자, 유가는 100달러 다시 갈 거고 매경이 나서서 정부가 10월 물가가 정점일 거라는 물가 정점론에 의문을 제기했고 한국은행은 다시 이제 빅스텝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겁이 없어요. 겁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추경호 지금 한국도 30년 만에 외식 물가가 최대 급등해서 끈적한 고물가 시대가 왔다고 중앙일보가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재정 건전성을 믿을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수치상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됐죠. 근데 전쟁을 붙어보니까 수치상의 비교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급속하게 기울어 버리잖아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자, 재정 건전성 좋아하는 추경호 6개월 뒤에도 그 소리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